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인간단의 제5차 또는 제6차 산업혁명인 인간혁명 또는 바이오혁명 기술 중 유전자 질환 여정, 식량 확보를 위한 작물 개량 등의 유전자 가위입니다. 1세대에서 3.5세대의 유전자 가위를 살펴보고 3세대의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을 발견한 UC 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왜 생리의학상이 아니고 화학상을 탔는지, 유전자 가위의 원리와 메커니즘, 다우드나 교수를 비롯한 팽창 교수, 우리나라의 김준수 교수의 논문과 특허를 살펴보고 데이비드 교수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염기 하나만을 교정하는 4세대 유전자 가위를 소개하고 한계와 기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가위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단하고 공간단의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면 제5차, 제6차 산업혁명은 바이오혁명 기술로 인간단의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제는 크리스퍼 카스 유전자 가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DNA와 진위와 베이스를 소개할 건데요. 베이스란 무엇이냐면 염기를 말합니다. 제임스 왓슨과 과학자 두 분이 1953년도에 DNA 분자 모델을 제안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종이를 접고 철사를 구부려서 이중 가닥이 연결되는 분자 모델을 제안해서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지요. 분자 모델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밝혀진 당, 여기에 당이 있습니다. 슈거, 인산, 여기에 인산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해서 네 종류의 염기, 네 종류란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안이라는 네 개의 염기들 구성된 누클레오티드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연결된 것을 누클레오티드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얼마냐 하면 2나노입니다. DNA 분자를 구성을 하는데 한쪽이 아데닌이면 다른 쪽은 티민이 됩니다. 이렇게 아데닌이면 이쪽은 티민, 이쪽이 티민이면 이쪽은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구아닌, 시토신입니다. 이를 상보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보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자 감식을 해서 범인을 잡는 것이죠. 머리 한 올, 침 한 방울에서 한 가닥의 DNA가 발견되면 다른 쪽의 DNA도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또는 한 가닥에서 이렇게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안이라는 네 개의 염기만을 찾아내도 이것을 증폭시키면 다른 쪽 가닥에서 상보성으로 얘들이 이렇게 따라붙어 왔고 총 32억 쌍의 DNA가 밝혀져서 범인을 잡는 것이죠.
염기들은 수소결합,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수소가 다 가운데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결합이 되는 겁니다. 당과 인산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이렇게 당과 인산은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은 뭐의 법칙이죠? 화학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논문들은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니고 노벨 화학상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포를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DNA 분자 모델을 연구하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지만 그 안에 있는 염기들을 이제 다루고 염기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다루고 이 염기들을 잘라내고 다시 결합시키는 것을 다뤄서 어떤 신약을 찾아내면 그것은 전부 노벨 화학상이 된 것입니다. 2020년 다우드나 샤르팡티에 교수가 3세대 유전자 가을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유전자 가위도 염기 20개에서 21개를 잘라서 교정시키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이죠. 다음은 이것이 염색체인데요. 염색체는 10의 7승에서 10의 10승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개의 염색체를 쭉 피면 이렇게 DNA가 되는데 DNA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10의 3승에서 10의 6승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1990년에서 2003년도에 끝난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를 99%를 밝혀냈는데요. 그 당시에 발표할 적에 유전자에는 이렇게 엑손이라고 익스프레스 온의 약자입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엑손이 있고요. 이렇게 인트론, 인트레시의 약자입니다. 즉 깡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트론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발표할 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를 가진 유전자는 전체 유전자의 5%인 33,300개로 추정을 하고요. 인트론은 잡동사니 유전자로 95%인 632,700개로 추정을 해서 우리가 몸속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총 합계는 66만 6천 개로 추정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전체 세포 수는 약 666조 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퍼 카스를 살펴볼 건데요. 크리스퍼는 박테리아의 유전체에서 특이하게 반복되는 염기 서열인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페이서 획득, 스페이서 기억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퍼는 DNA입니다. 누구의 DNA냐 하면 바로 천적인 바이러스의 DNA이죠. 바이러스 크기는 100나노이고 박테리아 크기는 1000나노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더 크죠. 그러므로 바이러스들은 박테리아를 쉽게 공혹해서 숙주를 만드는 것이죠. 이를 박테리오파지 혹은 박테리아 포식자라 부릅니다. 박테리아들은 침입하는 바이러스들의 DNA 일부를 카스1, 카스2 단백질이 협력해서 잘라서 다듬어 스페이서 어레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이런 과정을
스페이서 획득 또는 스페이서 기억이라고 합니다. 비반복적인 스페이서 염기 서열은 프로토 스페이서, 즉 원형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침입한 바이러스들의 일부 염기 서열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요. 크리스퍼 RNA 프로세싱입니다.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스페이서에 저장해둔 그 전에 바이러스의 DNA 정보를 꺼내서 크리스퍼 RNA로 전사시켜서 크리스퍼 RNA를 만드는데 이 과정을 크리스퍼 RNA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요. 간섭 면역입니다. 그 다음 크리스퍼 RNA는 가이드, 즉 정찰병 역할을 해서 바이러스 DNA의 상동염기를 찾고, 카스9은 절단, 즉 전투병 역할을 해서 바이러스의 두 가닥의 DNA를 자르는데 이것을 더블 스트랜디드 브레이크, DSB라 합니다. 잘라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이 과정을 간섭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획득, 크리스퍼 RNA 프로세싱, 간섭, 면역이라는 세 개의 주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 또는 면역 시스템으로 이들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크리스퍼 카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렇게 침입하는 바이러스들의 DNA를 카스1, 카스2 단백질이 자르는데 잘라낸 부분을 프로토스페이서로 합니다. 그리고 말단을 여기다가 부착시켜서 한 가닥 한 가닥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스페이서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요 까만색은 반복적인 스페이서이고요.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은 비반복적인 서열로 바로 바이러스들의 DNA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